제가 지금 하는 일은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를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담당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획사 또는 제작사와 함께 일을 같이 하면서 공연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프로모터입니다. 보통 제가 하는 일은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아티스트의 가능 일정을 확인하고, 국내 기획사나 제작사,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기획사나 제작사 또는 클럽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 아티스트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와서 이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좋다, 우리도 이 아티스트를 세우고 싶다, 공연을 세우고 싶다 얘기했을 때 그런 이제 계약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가 섭외를 담당하는 분야 자체는 EDM이라는 분야고, 많은 분들이 박명수 씨 때문에 EDM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맨날 깍깍대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춤출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게 그 DJ들이나 프로듀서들의 역할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델르그랑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섭외했던 아티스트 코스믹 게이트, 알리엔 필라, 아니면 코유, 제임스 자비엘라, 샌드반 돈,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죠. 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건데, 어제가 사실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날 제가 동경하던 아티스트랑 같이 한국에 같이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페델르그랑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우리나라 팬들은 오히려 김페데 씨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아티스트를 과연 섭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이분은 제가 항상 한국에 이제 섭외하는 거의 1순위 아티스트가 됐고, 그래서 해마다 한국이든 아니면 제가 하는 다른 해외 행사든 출연을 흔쾌히 응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한 사이트를 보게 됐었는데, 그때 월드 DJ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해외 의전팀을 뽑는다고 했었어요. 그때 맡았던 일이 공항에 나가서 입국하는 아티스트를 환대하고 호텔에 무사히 체크인 도와주고 공연까지 다시 데려왔다가 다시 호텔에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호스피탈리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랑 너무 친해져서 아티스트가 저한테 오히려 제안을 먼저 했어요. 자기의 한국 에이전트가 돼달라, 내가 가르쳐줄 테니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1년을 더 휴학해버렸어요. 그래서 1년 더 휴학하면서 실제로 페스티벌 기획이나 이런 아티스트 섭외 같은 부분을 담당해서 무사히 페스티벌을 마쳤었죠. 사실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취직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네가 만약에 너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 사회에 증명해 보려면, 그러면 대기업에 지원해서 딱 당당히 합격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그런 의문점을 다 해소시켜주고 남들이 뭐라고 하지 못했을 때 네 길을 가는 것도 멋진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맞을 수 있겠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 좀 학벌 위주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그런 걸 싫어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마냥 싫다고 이거를 부정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기업 취직을 먼저 하고 내 나름의 증명을 해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턴 과정을 거쳐서 SK텔레콤 공채에 합격을 했고요. 약 2년 동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프로모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밤 10시 넘어서, 그리고 어떤 때에는 12시 넘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경험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리고 나는 이걸 과연 즐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퇴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지금은 크로마라는 클럽 일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여러 페스티벌, 스트라이크 페스티벌, 플랫폼, 지금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준비 중인 다른 페스티벌도 몇 개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섭외한 아티스트가 어떤 곡을 딱 틀었을 때 10,000명, 20,000명의 관객들이 딱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곡을 다 알고 정말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출 때, 그리고 미친 듯이 즐길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공연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그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고, 갑자기 더워지는데 클럽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있던 옥타곤이라는 클럽은 매주 해외 아티스트들 내한이 있으면서 그 아티스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텐츠에 저희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업을 굳이 엄청 하지 않더라도, MD라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매주 오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내한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DJ들도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DJ들의 태만이었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그랬던 거든 저는 후자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클럽은 나타나는 숫자들이 줄어들었겠죠. 매출도 줄어들었을 거고, 실제로 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됐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나는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너네들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영업을 세게 해서 VIP들, 돈 많이 쓰는 VIP들을 모셔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클럽에서 돈 더 많이 쓸 거고, 그럼 우리 영업이 더 잘 될 거고 매출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뭐 MD라고 하는 영업진 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고, 심지어 어느 날은 그냥 클럽에 놀러 오던 사람이 나 오늘부터 MD야 라고 하면서 손님을 하나둘씩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MD들이 점점 경쟁적으로 내가 여기서 받는 수수료가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많이 썼던 거죠. 클럽 내에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성매매라는 방식을 또 도입하기도 하고. 슬프네요. 저는 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컨텐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클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 음악을 선보이는 DJ들, 그리고 그 DJ들이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게끔 뒤에서 기획을 하는 여러 기획자들, 그 기획자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여러 업무 지원 부서가 있겠죠. 그리고 막상 현장, 그러니까 클럽에서 딱 일을 했을 때 되게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항상 있는 뭐 바텐더들, 바스텝들, 그리고 주방 스텝들, 그리고 경호 인력들, 그리고 홀 서빙, 안내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친구들, 디자이너들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이 노력이 집약되어 있는 게 사실 클럽이에요.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클럽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뭐 힙합이든가 어느 날은 뭐 EDM이라든가 어느 날은 하우스 테크노라든가 이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여러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컨텐츠는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음악을 사람들이 정말 잘 듣고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클럽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만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왔었는데 음악도 좋았고 뭐 즐거운 경험들이 있었어, 나는 여기서 오늘 어제 나 클럽 갔었는데 진짜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음악이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즐겁게 술만 마시다 왔어, 아니면 나 거기서 어떤 여자 남자 만났어,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클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출발점은 클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업계 당사자일 거고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식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제 클럽에 오는 사람들,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나는 클럽에 술을 마시러 가고 VIP 테이블 잡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흡수되지 않을까.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바램을 가져보고요. 사실 제도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좀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클럽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서야 불과 한 5, 6년 전에서야 대형화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가 느리지 않았나. 사실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이거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몇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그 경호 인력에 대한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급 인력 정말 필요한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등한시되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핵심은 아니거든요. 공연의 핵심은 해외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해외 아티스트 섭외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말 사람의 안전, 그러니까 어떤 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이게 발생을 꼭 해서 이거를 보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보완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안이긴 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클럽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똑같이 페스티벌을 간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계속 이제 나빠지고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을 탓할 건 아니고 저는 잘못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그 처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걸 올바른 문화로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다시 할게요. 배고파요. 어떻게? 일단 쉴 수 있어. 쉬면은 저희가 아니야. 네, 아니야. 빵이라도. 아니야. 하시죠. 네.